사람들은 죽겠대요. 네, 많이 힘드시죠? 네. 네.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예. 예전보다도 이제 조금만 움직이면 막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예. 그 뭐 월요일부터 지금 수요일까지 계속적으로 그러고 그렇죠. 있는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네. 우선 그러면 표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1번 표를 한번 혹시 띄워주시면요. 네. 예, 1번 표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빅스라고 해서 이제 변동성 지수를 나타내는 단위가 있는데 한국은 이것은 이제 V 코스피라고 일컫습니다. 이 변동성 지수라고 있는 게 있어요. 변동성 지수. 예. 근데 이게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변동성 지수가 91을 넘어섰습니다. 이 차트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예, 보통 보면 저희가 최근 10년간의 한국 시장의 변동성 V 코스피는 네. 한 20포인트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평균이? 됐어요. 와. 네, 10년간. 그러니까 좀 10년간. 평온하게 이렇게 왔던 거죠. 네. 근데 최근에 91포인트까지 어제 넘어서면서 역사적인 고점을 이제 만드는 그 정도까지 네. 변동성 지수가 너무 올라온 거예요. 아니,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는 이 네. 변동성 지수가 높은 거를 좋게 봐요, 나쁘게 봐요? 좋게 보지 않죠. 아, 나쁘게 봐요? 예, 그 일반적으로 미국 시장도 급변한다는 보면 빅스가 너무 튀면은 주가가 급락하죠. 그래서 빅스가 얼마까지 많이 올라갔을 때부터는 저점 매수해라 뭐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아, 매우 그러니까 안 변동 좋게 지수는 봐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한국 시장은 유달리 변동 지수가 높은데 주가가 또 올라오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아니, 근데 이 변동성이 네. 그 막 떨어졌다 더 떨어지고 이런 변동이면 무조건 나쁜 거지만 네. 떨어졌다 올라갔다 맞아요. 떨어졌다 올라갔다니까 네. 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서 그렇죠. 여쭤보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다음 2번을 좀 2번이 또 있어. 보여주시면요. 네. 그 사람들 많이 준비하네. 준비를 해야죠. 네. 네. 보시면 이제 V 코스피 레벨에 이제 환산한 이론상의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주가 등락률을 보면 제일 왼쪽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보이잖아요. 점점점. 거기 보시면 2010년 이후에 평균이 한 20 정도가 V 코스피가 있었던 거죠. 이때 보면 파란 색깔이 보면 하루 변동성이 한 1.3% 지수가 하루. 아래 위로 왔다 갔다 주간은 2.8% 월간은 5.8% 정도 왔다 갔다 움직였어요. 네. 한 달은 한 5.8%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위도 아래로 이렇게 움직였죠. 그 10년간 그랬어요. 최근에 계속. 네. 근데 제일 오른쪽 제일 보시면은 오른쪽. 5월 달이 빅스 그러니까 V 코스피가 70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와. 지금은 91이잖아요. 그러니까 5월 달만 놓고 보면 70 정도까지 와 있을 때 보니까 예, 하루 동안에 4.4%가 왔다 갔다 하고 와. 네, 주간 단위로는 9.7% 지수가요. 종목이 와. 아니고. 그리고 월간 단위로는 20.2%가 와. 왔다 갔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1000포인트면 800포인트까지 왔다 갔다 그냥 하는 와. 거죠. 지수가. 그러면은 예,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뭐 초보라서 막 심장이 떨리는 게 아니라 전문가일수록 오히려 더 혼란하겠네. 그럼요. 이건 진짜. 너무 안 익숙할 거 아니야. 네, 변동성이 너무 큰 것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특히 한국에 없었던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뭐 2배 레버리지 배.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비중이 워낙 높고 네. 지난번 방송 때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산 코스피 내의 이익 비중이 70% 넘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시가총액 비중은 50%가 넘습니다. 음. 그러니까 두 회사가 왔다 갔다만 해도 지수가 그냥 왔다 갔다 몇백 포인트가 그렇겠네요. 왔다 갔다 하죠. 네. 근데 종가 기준 보면 오늘은 전일 대비 4.5% 정도 빠졌기 때문에 코스피가?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한 6% 가까이 빠졌고 삼성 6 빠졌어요? 네. 아. 하이닉스도 7.3% 빠졌으니까 내가 삼성전자 영원히 안 갖고 있다가 최근에 샀는데. 와. 예, 근데 이제 어제 반도체가 좀 좋지 못했던 이유는 있습니다. 예,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주가 좀 안 좋았거든요. 네. 왜 그래서 그래요? 오늘은 좀 안 좋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네, 드릴게요. 네네네. 이제 어제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크루소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름이 크루소인 회사. 크루소. 예,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뭐냐면 에너지를 데이터 센터와 AI 크루드 인프라에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미국에서 이제 스타게이트라는 AI 그 프로젝트가 있어요. 정부 주도하는 그 프로젝트에 이제 들어갔던 회사인데 엔비디아나 오라클이나 그다음에 오픈 AI 이렇게 함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핵심 AI 인프라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최근에 그 사모펀드인 블랙스톤과 함께 투자했던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설을 잠정 중단을 했습니다. 예? 왜? 그래서 이제 그게 밝히지는 않고요. 어떤 회사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한 고객사가 요청을 하면서 오하이오 민주의 사이엔에서 개발 활동 중인 건설을 일부 중단한다. 잠정. 그 이야기 나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아. 네. 근데 문제는 저희가 좀 잘 뜯어봐야 되는데 이게 1.8기가와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뭐 잔고라 이런 것들 수주 잔고가 40기가와트가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전체 규모로 봐서는 크지는 않고 네네네. 두 번째로는 이제 완전히 취소가 아닌 거고요. 아. 중단을 이제 잠정 중단을 한 건데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보면은 전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은 지금 전력 공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네. 전력이 모자라서 전력망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환경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 세 번째는 이제 지역의 수용소인데 소위 말하면 이제 지역에서 반대하는 거죠. 아.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니까 여기서 전력을 엄청 쓰잖아요. 아. 그럼 지역의 전기료가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이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저게 들어오니까 내가 전기료 부담이 너무 많아지니까 싫어라고 이제 시설을 좀 반대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규제나 환경 문제, 지역의 수용성 이런 문제가 있으면서 잠정 중단이 된 거라서 네. 취소가 아니라는 점을 저희가 좀 지켜보는 것 같고요. 아니 근데 그 크로소인지 뭔지 네. 그 왜 그렇게 됐는지를 왜 안 밝히는 거예요? 예, 뭐 어떤 회사가 요청했는지 그것도 좀 밝히진 않았고 이 자식들 네, 진짜. 다른 이야기는 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그런 게 문제야. 그걸 밝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만 알고 있어. 뭐 비밀 유지가 돼 있든지 뭐가 이유는 있겠죠. 그러니까 좀 불확실하고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쪽은 좀 안 좋았고요. 아. 두 번째는 세미 어널리시스라는 그 분석 기관 쪽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최근에 광통신, 그러니까 AI 시장이 성장되면서 이제 기존의 구리 배선으로 데이터를 이제 전송하거나 이런 기술이 있었는데 네. 구리 배선이 되니까 제한적이고 속도도 너무 느려서. 늦고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데 네. 구리 배선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이걸 광으로 광통신으로 하는 그런 기술이 이제 CPO라고 그러거든요. CPO. 예, 그 광통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다 생각해서 뭐 엔비디아 젠슨왕도 투자를 하고 해서 뭐 코이런트라든지 루멘텀 이런 미국 시장에 있는 광통신주에 투자도 많이 했었어요. 예, 또 그랬는데. 코닝이라는 회사도 투자가 돼 있고 오.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주가들이 많이 올랐었어요. 네. 근데 세미 얼라시스에서 어제 분석 자료를 냈는데 네. 이게 좀 미뤄질 것 같은데. 광통신? 네, 왜요? 이렇게 이제 본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좀 들긴 했는데 아무튼 좀 미뤄진다고 본인들이 리포트를 썼어요. 기술적으로. 네, 기술적인 난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미뤄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그래서 이제 광통신 관련주도 어제 미국 시장에서 별로 안 좋았고요. 아,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광통신 관련주도 있고 광통신과 관련된 통신 장비도 좀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광통신도 안 되면 이거 AI 쪽이 좀 약간 불안한 거 아닌가? 이런 게 겹쳐지면서 근데 광통신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이제 개화 단계입니다. 개화 단계. 아, 이제 열리는 단계인데. 네네. 아, 그럼 구리로 갑시다. 안전하게. 근데 안 된대요, 구리로는. 이제 구리를 완전히 대체한 건 아니고요. 아, 완전히 구리도 여전히 성장하고 광통신도 성장한다고 보는 시장인데 대신에 이제 2030년 정도 되면 새로운 광통신 시장이 구리 시장보다 1.4배 정도로 좀 더 커질 것으로 봐서 그렇게 봤어요. 광통신 이제 AI 쪽에 각광받는 기술로 이야기되는 것들인데 이것이 이제 세미 어널리시스가 결국은 좀 미뤄질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이슈가 된 거죠. 최근에 세미 어널리시스가 이제 좀 논란을 일으킨 것들이 엔비디아의 그 베라 루빈 쪽에 들어가는 소캠2라는 반도체 이게 절반만 들어간다 이상한 그런 리포트를 써가지고 반도체를 한번 무너뜨린 적이 한 번 있는데 그 이제 시장의 오해로 밝혀지긴 했지만 네. 최근에 이제 세미 어널리시스 관련된 분석 자료가 좀 나오는 것들이 영향을 좀 주고는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게 무슨 뭐 치명적인 이 AI 스토리를 망가뜨릴 만한 내용은 없는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갖고 반도체를 조금 뭐 뺄 수는 있죠. 반도체 네.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좀 빠진 이유는 몇 가지가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오전에 좀 전에 이제 방송 중에 말씀하셨던 이란과의 어떤 분쟁 그래. 문제는 그거 좀 클 것 같아. 근데 크지 않아요. 아, 크지 않아요? 예, 크지 않습니다. 이제 아파치 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의적인 보복을 했다고는 하는데 네. 오전에 이제 그게 완료가 됐다고 이미 이제 발표가 났었고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정말 되려면 환율이 튀거나 유가가 튀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WTI가 현재 보니까요, 88달러 선이에요. 빠졌어요. 그래요? 그게요. 예, 어젠가 90달러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88달러 선입니다. 유가 그래요? 빠졌고요. 그다음에 환율도 지금 1,524원 정도 원달러 환율도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받았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이란이 우리한테 쏘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 면 떨어지죠. 그러니까 공격은 해야 되니까 공격을 했고 3차 정도 공격한 다음에 국방부에서는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오전에
아예 이제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를 저희가 계속 그 이야기 나올 때 오전장에 시장을 보면서 유가를 계속 봤거든요. 네. 유가가 안 올라요. 한 1% 정도 오르다가 슬금슬금 하더니 오후장 되니까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이걸 또 주식 시장에서는 네. 진짜 전쟁할 의지가 없나 보다라고 좀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렇게 전쟁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좋아. 예, 근데 이제 자꾸 이스라엘이 말도 안 듣고 네타냐후가 자꾸 조금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또 엥 이러고 또 때리고 네. 이러고 있다 또 뭐라 그러면 또 가만히 있고 뭐 이러고 네. 있으니까 답답은 하죠. 자, 그러면 전쟁 이슈는 아니었고. 네, 그런 것은 환율 문제나 유가 문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아니고 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되게 중요한데 한 4.53% 정도 수준에서 안정화돼 있으니까 시장을 흔드는 요소는 아니었다라고 뭐예요? 보이죠. 근데 문제는요. 오늘 일본 쪽에서 물가 지표가 좀 높게 나왔어요. 예. 그러면 뭐가 됩니까? 금리 추경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 초가 이제 일본의 금리 관련된 부분들이 결정되는 다음 주 월화 정도가 있는데 뭐라요? 인상을 할 것 같다. 일본이. 예,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일본이 금리 인상하게 되면 자금의 이동들이 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 그러니까 아주 저가의 거의 뭐 금리가 없는 수준의 자금들을 이제 땡겨가지고 해외 시장으로 투자를 했던 자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 일부 자금들이 그게 일본으로 좀 회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6월 12일이 또 스페이스X의 상장일이잖아요. 네. 그 자금들도 또 일부 수요가 아직은 좀 남아 있는 자금들이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조금 더 움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오후의 장은 사실은 일본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이제 좀 드라마틱하게 좀 나오지 않냐. 그리고 중국 지표도 나왔는데 약간 아직도 경기가 좀 둔화된 지표들이 좀 나오기도 했어요. 비슷한 시간에. 그러면서 갑자기 확 밀렸거든요. 중국 경기 둔화라고요? 예, 살짝 그 경기에 대한 지표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 조금 아직도 경기가 좀 둔화되어 있는 모습들 보이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놈의 거는 도대체 주식 아니 미국은 경기가 너무 좋으면 주식 떨어져. 이제 또 중국으로 굳이 가갖고 저기는 또 경기 둔화되니까 주식 떨어져.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여성분들이 내가 키가 커서 나는 키가 큰 남자 좋아한다 그러고 키 작은 여자들은 내가 작으니까 키 큰 남자 좋아. 다 키 큰 남자 좋아하고 주식은 다 떨어지는 이유고. 일단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흥분하지 말래. 흥분하지 말래. 저도 이제 그렇게 키가 큰 편은 아닌데 저희 와이프가 175cm거든요. 제가 만날 때 그랬어요. 뭐 뼈다귀 좀 긴 게 뭐 그렇게 유세냐? 별거 아니지 않냐? 그렇게 하면서 만났더니 뭐 결혼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흥분하실 거예요. 더 기분 안 좋네. 근데 이번 주 안에 지금 수요일이니까 지금 코스피 이렇게 왔다 갔다 변동성 크지만 또 한 번 탁 튀면서 또 올라갈 것 같은 느낌도 저는 네, 들기도 그러니까 하고. 제일 중요한 변수가 오늘 밤에 있습니다. 한국 시간 9시 반에 오늘 미국의 CPI라고 해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소비자 지난 주말에 고용 지표가 너무 뜨겁게 나오다 보니까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번 폭락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이제 이번 CPI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올 텐데 여기가 너무 뜨겁게 나오면 정말 인상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제 지수가 한번 무너질 수 있고 오늘 밤에 그게 나오다 보니까 오늘 오후장에도 좀 경계하는 어떤 물량도 좀 나올 수 있다 인 건데 이제 보통 CPI 같은 경우는 이제 헤드라인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이제 발표하는 지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어 CPI라 그래가지고 근원 물가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식품 이 두 가지를 빼고 난 걸 이제 발표하는 게 따로 발표되거든요. 네. 이제 근원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이번에 전쟁 때문에 유가가 튀었으니까 네. 유가 때문에 좀 높게 나올 거다라고 대부분 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받아들일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근원 같은 근원. 경우는 이제 유가하고 식품을 뺀 건데 빼니까. 이건 지금 시장에서는 지난달보다는 좀 떨어질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만 나온다면 네. 안정적이죠. 그렇게 나오면 예, 좋아. 그러면 이제 물가가 안 올라간다 보면 금리 인상론이 좀 이렇게 수그러들 거니까 시장이 좀 편안하게 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건데 오늘 그게 만약에 생각보다 튀어 오른다. 네. 그러면 정말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면 금리 인상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뒷단에 따라오는 실적 발표하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오라클. 이것도 이제 AI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인지도 회사죠. 높은데요, 오라클. 그런데 그 회사가 가장 지금 자본 구조, 재무 구조가 가장 약하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잉여 현금 흐름이 지금 마이너스권인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땡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불안하다고 이야기되는 회사인데 네. 만약에 오늘 밤에 CPI가 높게 나오고 금리 인상이 불을 짚어버리면 오라클이 뭐 실적 발표가 잘 나와도
그냥 그건 땡큐 하긴 하지만 오라클 같은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계속 자금을 부채를 땡기는 회사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불안해질 수 있다. 아. 결국은 두 가지죠. CPI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굉장히 잘 나오거나 우리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네. CPI가 나오거나 네. 또한 오라클이 AI 관련된 가이던스나 실적이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좋게 나오거나 아. 그렇게 좀 충족이 돼야 시장이 좀 안정을 찾으면서 다시 오라클 반등할 수 있다. 실적 발표가 언제라고요? 하루 이틀 아마 남은 것 하루 같은데. 이틀 남았어요. 예, 야, 예. 이게 굉장히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하네. 네, 중요합니다. 아, 이번 주가 핵심이다. 오늘 밤 그다음에 오라클 실적 발표. 실적 발표. 이렇게가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이 그러면 와 이게 지금부터 너무 무서워 갖고 이제 도망가야 되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지수가 4.5%나 지수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올라간 섹터를 보면 반도체 소부장은 또 꽤 급등했습니다. 종목들 가운데 뭐 PSK라든지 몇 개 장비주들은 또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도체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장비주를 왜 갑자기 그렇지. 그렇게 또 일부 올리겠어요? 끝날 만한 이유가 없어. 네, 일부 순환이 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는 백화점 쪽 소매 유통, 네. 백화점 특히 이제 최근에 그게 굉장히 큰다면서요. 실적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보면 최근에 투자한 분들은 좀 어려우시겠지만 작년부터 투자한 분들은 소득이 많죠. 이익이 나니까 조금 소비도 하시고 백화점도 가시고 명품도 또 사시고 이게 내부에서도 좋은 게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또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인바운드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또 백화점 가서 명품관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사주고 네. 이러니까 백화점주는 상당히 지금 최근에 뭐 롯데쇼핑이나 그다음에 신세계 이런 종목들 보면 반도체 오르듯이 올라요 주가들이요. 그 정도예요? 네, 엄청나게 상승률이 그 높습니다. 현대 많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현대. 현대백화점. 그왜그 신세계 굳이 뭐하나 또? 현대백화점은 계열사 가운데 지누스라는 그 침대 매트리스 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 거기에 적자가 나와서 조금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데 좀 올해는 좀 그래도 좋아질 거야 하면서 이제 따라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신세계가 명동점이 최근에 리뉴얼을 해서 외국인들이 좀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좋아해. 네. 외국인이 좋아. 네. 왜 또 그걸 다시 만들었어? 아 그래요? 네, 리뉴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외국인들이 좀 집중되면서 많이 가고 있다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 뭐 백화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동탄 쪽 근처에 뭐 백화점이나 글쎄 그 얘기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네. 뭐 우리 뭐 광교 쪽이라든지 판교, 수지, 용인 수지 그런 이런 데는 쪽은 무슨 백화점? 삼성전자, 하이니스 직원들 그러니까 무슨 백화점이에요? 말하는 거죠? 뭐 롯데도 있고요. 롯데도 내가 막 뻔뿌질하기는 애매하고. 네, 신세계 쪽도 있고 신세계! 현대도 있고 판교는 또 현대 있지 않습니까? 현대. 현대. 네. 이제 그런 쪽 특히 이제 용인 수지나 광교 동탄 쪽은 특히 이제 셔틀 그러니까 이제 버스 셔틀을 타고 출근 버스. 하이닉스나 삼성그룹에 갈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아. 그러니까 많이 살고 계신데 하이닉스나 삼성 쪽으로 버스 출퇴근하는 쪽이 가능한 쪽 이쪽은 또 백화점 쪽 호황입니다. 아. 네. 되게 단순하네 또. 신세계가 지금 대박인가 보네. 네, 오늘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 오늘도. 뭐 거기다가 뭐 화장품 쪽도 괜찮았고요 일부 그리고 미용기기 쪽도 괜찮았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출 지표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 작년- 다시 시작됐구나. 그렇죠. 네. 작년까지 미국 시장이 너무 컸기 때문에 피크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도 미국 시장이 20% 30% 성장을 하고 있고요. 유럽 시장으로 이제 작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유럽 시장이 뭐 폴란드라든지 네덜란드 등을 포함해서 네. 유럽이 막 100% 이상 막 성장을 네? 보이고 있거든요. 아니 한국 화장품이 중국에서 많이 팔렸던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그런 줄 알았더니 과거에는 그랬죠. 네. 근데 중국을 바뀌었어? 가보시면 중국 로컬 업체들이 엄청나게 커졌기 아. 때문에 중국인들이 중국 제품도 많이 쓰고요. 아. 아니면 아예 프랑스 제품, 아주 럭셔리 제품을 쓰고 그래요? 네, 그렇게 가서 중국은 조금 한국 시장에서 좀 어려워진 반면 아쉽네.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고 뭐 올리브영 이번에 뭐 미국 뭐 1호점 들어가는 것도 오. 되게 지금 최근에 좋잖아요 분위기가.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나 그 외에도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동남아 쪽도 한국 시장이 굉장히 좋고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이 막 프랑스 다음으로 한 2위 정도까지는 수출 지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와. 이제 수출 지표 대비 성장을 하는데 주가는 못 오르고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APR이라든지 달바 글로벌 뭐 그런 회사라든지 뭐 파마 리서치 같은 우리 스킨부스터 이런 쪽도 굉장히 하나도 성장을 모르겠어. 해서 그런 쪽은 오늘도 굉장히 선방하면서 하나도 모르겠어. 꽃을 주가들이 든 괜찮았습니다. 남자. 안 좋은 분야는 뭐예요? 요새 안 좋은 분야는? 요새 안 좋은 분야요. 네. 안 좋은 분야를 보고 별로 있으면 없는 것 이제 같은데, 안 그렇죠. 좋은 뭐 분야. 실적이 되게 좀 안 나오거나 그죠? 정치 유튜브 분야가 제일 안 좋아요. 성장이 안 돼 있어요. 제일 안 좋습니다. 하한가입니다. 완전 하한가예요. 네, 뭐 안 좋은 분야는 그때 다르긴 하지만 최근에 좀 올라
올라가던 2차 전지도 살짝 주춤하고요. 숫자가 좀 안 나오잖아요. 바닥에 대한 부분들은 인정을 하지만 숫자가 좀 아직은 좀 멀었다. 숫자라는 게 실적이 안 그렇죠. 나와요. 숫자가 조금 아쉽다는 부분 때문에 최근 상승을 가다가 조금 쉬었고요. 뭐 그 외에 뭐 철강이나 화학 이쪽이 약간 좀 어렵긴 하죠. 유가가 또 많이 오르면 화학 쪽은 아무래도 석유화학이. 원자재 이런 것들 좀 문제가 있을 거고 네. 철강은 워낙 뭐 중국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죠. 중국이 경기가 좋아지거나 네, 그 그래야만 친구들이 좀 팔리는데. 감산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약간 좀 이제 철강 쪽은 조금 주춤한 부분도 좀 있고요. 전통 산업들 아주 전통적인 산업들은 조금 주춤하긴 합니다. 근데 오늘은 또 방산도 좀 올라왔고요. 조선업종 정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조선. 예, 마스카 프로젝트도 있고 그다음에 LNG 같은 경우는 이 카타르가 LNG 수출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전쟁 때문에 좀 이제 막혔네. 중간에 중단되기도 했고 새롭게 오픈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수출이 좀 어려울 거예요, 많이. 그래서 미국이 이 틈을 타서 LNG 수출을 되게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미국은 유럽 쪽으로 되게 비싸게 많이 팔아먹는데 그런 걸 하려면 LNG 선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LNG 선을 그래서 미국 업체들이 중국에 줄 리는 없죠. 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수주는 한국이 받을 거다. 그 LNG 수주 그런 가능성 기대로. 이야기 때문에 괜찮네. 마스카 프로젝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조선 업종이 좀 빠진 상태에서 오늘은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꽤 많이 올라간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내일 중요하다. 근데 뭐 원래 일희일비할 필요는 일희일비할 없어요. 필요는 없어. 예.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그렇게 반응을 하나 봐. 이게 떨어질 만한 요인들도 좀 있잖아요. 뭐 금리라든지 뭐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만한 이슈가 부각되면 야 이거는 끝났다고 확 떨어졌다가 근데 또 오를 만한 내용도 많잖아. 그렇죠. 계속 왔다 갔다 하나 보네. 그 그럼요. 변동성이 예. 높다고. 근데 뭐 지금처럼 무슨 큰 일이 생기지 않아도요. 음. 일반적인 시장은 20% 정도는 아래 위로 시장이 항상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뭐 시스템 리스크가 있어서 정말 구조적인 문제가 생길 때는 더 많이 빠지겠지만 일반적인 시스템 리스크가 없는 상태라도 한 20%, 15에서 20%는 고점에서 저점까지는 빠졌다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은 저희가 저점을 봤을 때는 한 7,000에서 한 7,200 정도면 시스템 리스크가 없다는 가정에서 네. 그렇다면 그 정도면은 조금 지지해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무튼 밤에 나오는 그 지수를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매불쇼를 자주 나와주세요. 앞으로 계속 지금은 주식의 시대니까. 네, 뭐 불러주시면 예. 제가 뭐 준비를 열심히 아니 해서 안 불러도 일단 하겠습니다. 와겠어요. 안 불러요. 왜 이렇게 까다로워 사람이? 왜 이렇게 조건을 달어? 아, 제가 생각보다 좀 바빠가지고 만만하지 않습니다. 지나가시다가도 아이고 오늘 자리 있어요. 벌써. 자꾸 그렇게 조건부로 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근영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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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저희도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두 분? 차분하게 잘 그렇습니다. 됐나요? 오늘은 방광도 상당히 좀 여유가 있고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코스피 관련해서 이제 궁금하고 좀 여쭤볼 게 더 많았는데 제가 지금 방광 이슈가 방광 이슈 터졌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국민통합의 가장 중요한 아이템은 윤석열이구나. 다시 한번 느꼈고. 아 재밌네 윤석열이 진짜 확실히 네. 정말 그 희대의 캐릭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저 한때는 진짜 너무 고통스러웠었고 근데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그래도 웃음이 나온다. 네. 자 그때 우리가 다 함께 울면서 같이 싸웠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맞잖아요. 예. 진짜 맞아요. 한 마음으로 막 서로 진짜 힘 얼마나 모아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네, 서로 보듬고 했는데. 그랬는데 어느새 예. 그게 나는 좀 가슴이 아파요. 매우 그럼요. 공감합니다. 네. 그게 가슴이 아프다, 난 솔직히. 정말. 예. 매우 쓰라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왜 정권 재창출을 못했냐 하고 얘기할 때 사회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 촛불 세력의 연대를 계속 강화하고 다지면서 넓혀갔어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그게 자꾸 분화되고 그러면서 이게 그 지지율이 퇴임할 때 이렇게 낮지도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한 거는 그 이유가 있다. 음. 근데 그런 점을 이재명 정부는 10분 생각해서 실용주의 이런 걸 표방하면서 네.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게 오히려 내부 분열이 또 생기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이게 어려워, 진짜. 이 우리 인생이 어려운가 봐. 그럼요. 참 이게 어려워. 진짜 저도 어려워. 여러 생각이 많이 드는 하루하루입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과
여기서 아니 저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네, 쉬어야죠. 예, 여기서 저희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꾸 여러분도 조금 마음이 좋지 않을 텐데 그거를 제가 더 부추기는 건 아닌가, 더 가중시키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 때문에 또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아무튼 너무 고맙고 죄송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